생명 앞에 금기 메디코. 오화 중앙아프리카로 돌아가는 카밀라. 장면 10 메르스 25를 직면하는 카밀라. 그녀의 발걸음은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내과 과장이 그녀를 맞이하며 연구실로 안내했다. 연락받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내과 과장은 캡슐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게 이번 메르스 25의 바이러스입니다. 카밀라는 연구실에서 몇 시간이고 머리를 싸매며 바이러스 샘플을 연구했다. 그러나 생각보다 난관이 많았다. 고심 끝에 카밀라에게 다가온 감염내과 과장은 주스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조금이라도 주무셔야 해요. 카밀라는 지친 얼굴로 한숨을 내쉬며 답했다. 쉽지 않네요. 이 바이러스는 전염 속도나 치사율은 메르스와 비슷하지만 형태가 완전히 달라요. 내과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전염 방법이라도 알면 접근할 수 있을 텐데. 차례가 너무 다 달라서요. 카밀라는 뭔가 떠오른 듯 물었다. 근데 이 바이러스가 중앙아프리카 난민촌에서 시작된 게 맞나요? 그렇습니다. 내과 과장이 짧게 대답했다. 카밀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런데 왜 중앙아프리카의 치사율이 훨씬 낮죠? 그게 이상해요. 내과 과장은 당황한 듯 되물었다. 중앙아프리카에서 치사율이 낮다고요? 카밀라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결심한 듯 말했다. 아무래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장면 10일 다시 찾아온 메디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방기운포코 국제공항에 내리자 카밀라는 마른 바람을 맞으며 이국적인 더위를 실감했다. 트랩을 내려서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헬기에 올랐다. 짧은 비행 동안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점점 더 메말라갔다. 산과들은 사라지고 황량한 사막 같은 평원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포마이 의료시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난민촌 위로 헬기가 천천히 하강할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단순한 텐트가 아니었다. 최첨단 건물들이 사방에 서 있었다. 의료부스라기보다는 작은 병원 단지처럼 보였다. 그곳은 난민촌 속에서도 돋보였다. 메탈릭한 외관과 유리창, 이곳이 단순한 임시 부스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포마이의 기술력과 자원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었다. 헬기에서 내린 카밀라는 굳은 표정으로 곧장 의료시설로 걸어갔다. 사방에 붙어있는 위험, 표지판들은 전염병의 위협을 경고했다. 시설 입구에 도착하자 자동 검역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카밀라의 체온과 신체 상태를 스캔하더니 화면에 이상 없음이라는 문구가 떴다. 그와 동시에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어떻게 이곳에 오셨습니까? 부스 안에서 인공지능의 차가운 AI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책임자를 만나고 싶어요. 잠시 후 건물 안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걸어 나왔다. 오랜만이야. 콜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카밀라는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정말 오랜만이야. 장면 12 메디코에 합류하는 카밀라와 아사다. 3년 전 텅 빈 막사에서 가방을 든 채 나오는 아사다와 카밀라. 그 순간 멀리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젠코였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아직 떠나지 않으셨군요. 다행입니다. 젠코는 잠시 숨을 고르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응급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외과의사가 절실해요. 카밀라와 아사다는 서로를 잠시 바라보다가 젠코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에 헬기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중상자가 4명. 지금 우리 외과 의사들이 모두 부족한 상황입니다. 젠코는 다급하게 말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곧 수술실로 향했다. 카밀라는 이미 마음을 다잡은 듯 진단 결과를 손에 쥐었다. 아사다는 곧바로 수술 준비를 하며 말문을 열었다. 일단 열어봅시다. 최선을 다해서 봉합해봅시다. 카밀라는 그의 말에 동의하며 신속히 개복을 시작했다. 수술실의 공기는 팽팽했다. 심장이 찢어진 환자와 폐가 손상된 환자가 동시에 수술대 위에 놓였다. 아사다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찢어진 심장을 봉합하기 시작했고 카밀라는 손상된 폐를 꼼꼼하게 메웠다. 그들의 손은 조용하지만 빠르게 움직였다. 잘 버티고 있어. 카밀라는 속으로 말했다. 아사다도 그의 눈빛에 결연한 의지를 담아 심장을 꿰맸다. 그들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숙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은 하나씩 장기를 봉합해 나갔다. 피는 멈추었고 생명은 다시 이어졌다. 저녁이 되어서야 그들은 수술을 마쳤다. 아침부터 시작한 수술이 겨우 끝난 것이었다. 젠코가 수술실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사다는 젠코를 향해 고개를 들고 물었다. 왜 외과의사가 부족합니까? 젠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급하게 투입되는 관계로 선발대만 먼저 들어온 상황입니다. 본대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아사다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오늘은 1차 수술이었습니다. 환자들이 회복되면 일주일 뒤에 다시 수술을 해야 할 겁니다. 젠코는 다시 그들을 향해 부탁했다. 본대가 모두 복귀할 때까지 당분간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카밀라와 아사다는 피로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젠코는 그들을 다른 비행체로 안내했다. 비행체 문이 열리자 내부는 마치 호텔 펜트하우스 같았다. 고급스럽고 정돈된 실내는 전장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여기서 머무르시면 됩니다. 젠코는 말했다. 그는 곧 자리를 떠났고 카밀라는 피곤한 얼굴로 아사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일단 샤워해야겠어. 아사다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같이 씻을까? 카밀라는 피식 웃으며 대꾸했다. 아직은 이르지 않아? 저쪽 방에서 씻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샤워를 마친 두 사람. 카밀라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부엌에서 파스타를 만들고 있는 아사다가 보였다. 그는 허리를 살짝 구부리고 재료를 다듬고 있었다. 카밀라는 다가가 물었다. 이 재료들은 어디서 난 거야? 냉장고에 가득 들어있더군. 아사다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의 뒤에서 팔을 두른 카밀라. 그녀의 얼굴은 그의 어깨에 살포시 닿아 있었다. 이 순간만큼은 전장의 긴장도 피로도 그들에게서 사라진 듯했다. 그 후로 아사다와 카밀라는 포마이 외과 의사들과 함께 최첨단 AI와 메디코 진단키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익히기 시작했다. 그들의 기술은 점점 능숙해졌고 이제는 AI의 도움을 받아 수술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의료부스에서 나올 때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작은 소녀가 있었다. 그 소녀는 아사다와 카밀라가 수술했던 중국 소녀 베넷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수술이 끝난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어느 날 카밀라는 소녀에게 다가가 웃으며 물었다. 이름이 뭐니? 베넷이에요. 소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젠코는 그 소녀가 얼마 전 폭격으로 부모를 잃었다고 설명해 주었다. 카밀라는 슬픔을 애써 숨기며 베넷을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매일 반복되는 수술과 회복의 시간을 보내며 어느새 베넷은 그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환하게 웃는 베넷 뒤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건설 장비들이 난민촌에 새로운 의료센터를 건설하고 있었다. 매일같이 수술실을 나설 때마다 그들은 또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3주 후 연구센터 건설이 마침내 마무리되었다. 카밀라와 아사다는 여전히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다. 수술실에서 나오는 카밀라에게 아사다가 물었다. 오늘 저녁엔 뭐 할 거야? 카밀라는 피곤하지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도 베넷이랑 옷을 만들기로 했어. 그때 젠코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가득했지만 오늘만큼은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오늘 저녁에 전체 회식이 있어요. 연구센터 건설도 완료되었고 내일이면 본대가 들어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젠코의 목소리는 피로와 성취감이 교차하는 톤이었다. 카밀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베넷과의 약속을 미루어야겠다고 말하며 아사다에게 미소를 지었다. 베넷에게는 미안하지만 오늘은 회식이 먼저네. 저녁이 되자 난민촌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다. 야외에는 각국의 음식을 준비한 스탠딩 파티가 열렸다. 어둠이 깔린 하늘 아래 은은한 조명 속에서 의료진들은 한 곳에 모여 오랜만에 휴식을 즐기고 있었다. 음식 냄새가 가득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사방에 퍼졌다. 그들의 얼굴에는 그간의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이 순간만큼은 긴장을 내려놓은 듯했다. 카밀라와 아사다에게 젠코가 다가왔다. 그는 두 사람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카밀라는 그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도 수고 많았어요. 젠코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다. 혹시 제가 무례하게 행동한 적이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카밀라는 웃음을 띠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전혀 무례하지 않았어요. 젠코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했다. 본대가 들어와도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두 분의 도움이 계속 필요합니다. 카밀라는 젠코의 제안에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아사다는 조금 놀란 듯 물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젠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본대가 들어와도 여전히 외과의가 부족하거든요. 두 분만 괜찮다면 저희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사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 순간 젠코가 입을 열었다. 저는 본대가 도착하면 떠납니다. 제 임무는 선발대 지원이니까요. 카밀라는 그의 말을 듣고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떠난다고요?
왜요? 젠코는 어깨를 가볍게 으쓱이며 대답했다. 저는 선발대 담당이니까요. 본대가 도착하면 제 일은 끝입니다. 아사다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럼 떠나기 전에 한잔합시다. 장면 13. 콜린과 재회하는 카밀라와 아사다. 다음날 아침 아사다와 카밀라는 비행체에서 치료받던 환자들을 새롭게 완공된 의료센터로 옮기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신속하고 정확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먼지가 일었지만 그 속에서 그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았다. 잠시 후 멀리서 비행체 5대가 천천히 착륙했다. 20여 명의 의료진이 비행체에서 내렸다. 비행체에서 내린 의료진들은 새로 지어진 의료센터로 향하고 있었다. 젠코는 그들을 맞이하며 한 명의 책임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왔군요. 젠코가 아사다와 카밀라에게 그들을 소개하며 말했다. 이분이 본대 책임자입니다. 그 순간 책임자가 천천히 걸어오며 얼굴을 드러냈다. 그의 모습이 보이는 순간 카밀라와 아사다는 마치 시간 속에 갇힌 듯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콜린, 카밀라가 먼저 목소리를 냈다.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말투였다. 콜린은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방법을 찾아본다고 했잖아. 아사다는 깜짝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콜린, 어떻게 된 일이야? 콜린은 그들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포옹을 나누었다.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는 듯 카밀라는 그의 어깨를 한번 툭 치며 말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콜린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포마의 소속이야. 중화공 의료센터 건립 전 사전 답사 차원에서 여기 온 거였어.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해.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며 짧지만 깊은 미소를 주고받았다.